안녕하십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하수구 막힘 배관 청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신선한 고시원에 제가 내시경 넣어가지고 배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려고 오셨다가 촬영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네. 제가 이제 급하게 좀 부탁드려서, 왜냐면 또 고시원에 이 배관 막힘 현상이 인수하면 또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유튜브 좀 끝까지 보시면 제가 사장님하고 이제 중간에서 원하시면 연락처를 제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시는 일이 그럼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하수구 막힘 뚫거나 뭐 이제 사전에 배관 청소, 그다음에 하수구 냄새, 네. 하수구 배관 관련 뭐 배관 깨진 거 배관 수립 부분 공사도 하고 네네. 하수구 배관 관련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일하신 지? 저는 경력은 한 20년 됐고요. 20년 됐어요? 네. 그럼 딱 보면 아시겠네요. 그렇죠. 대충 보면 알고 또 고시원도 네. 많이 다니고 고시원 전문으로도 하고 있고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올해 경력도 오래됐고 네. 저한테 많이 배워 가시는 분들도 많이 그 계시고. 프랜차이즈 이런 쪽에서도 일을 해보셨어요? 네네. 아, 프랜차이즈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요. 교육도 하시고요? 네. 제가 이 대표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인수하는 고시원에는 건물이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이 배관 자체가 좁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수하고 나니까 팍팍팍 튀어 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프랜차이즈 업체를 검색해서 오게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부분을 싹 이걸 갈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물이 더 많이 올라오고. 네. 그분이 그걸 해결을 못 하시길래, 그럼 본인도 도의적으로 좀 미안하니까, 전문가도 못 뚫는 걸 뚫는 분을 소개해주겠다 해서 대표님 소개해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 그 기름 덩어리를 다 빨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갈면 안 되나요? 일단은 1차적으로 갈아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배관 구조를 알고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구조로. 그럼 내시경을 찔러봐야 되잖아요. 내시경 보고 집집마다 이제 다 구조가 틀리지만 특히 고시원 특성상 네. 배관이 길어요.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 방들이 다 배관이 연결돼 있어서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그래서 배관의 구조를 알고 정확히 막힌 곳이 어딘지 그렇게 해서 정확히 막힌 곳을 뚫어야 근본 해결이 되는 건데, 네네네. 그 전에 오신 분들은 배관이 오래된다고 보니까 네네. 좀 특이한 구조의 긴장 안 하시고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특이한 구조의 배관이 좀 많이 있어요. 오래된 고시원들은. 오래된 거군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어서 네. 그냥 신축 건물 같은 데 가면 네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오래된 건물들은 배관이 다 우후죽순이라 중구난방이라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래요. 그럴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한번 갈아내서 그 다음에 빨아들이는 1차적으로 한번 빨아내고 네. 그다음에 내시경을 한번 본 다음에 네네. 어느 정도에서 막혀 있거나 요거 먼저 본 다음에 거기를 갈아내서 청소를 하고 한 번 더 갈아낸 걸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갈아내는 게 먼저네요. 네. 그 고시원을 인수하면 저도 그랬지만, 이제 주방에 사람들이 이제 기름을 막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하나 하는데, 네. 치킨 튀기듯이 기름을 써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다 쓰고 종이로 닦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붓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부어버리니까 그 기름 덩어리 내려가죠. 세탁실에서도 뭐 옷 기름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도 막히죠. 그리고 뭐 짬뽕 국물, 라면 국물 남는 거 다 버려버리니까 이게 들어가면서 나중에 덩어리가 이렇게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업체를 부르면 사실은 이제 이게 돈의 문제다 보니까 뭐 이제 대표님이 무조건 보시고 다 해결하시겠지만, 그것도 좋고 심하게 막혀서 역류하는 경우는 좋은데, 내가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보통 하수구 이제 뚜러뻥이나 약품 네.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락스 뭐 뚜러뻥 그런 거 약품을 많이 쓰시는데 네. 대부분 막히고 나면 그걸 써요. 막히고 나면. 근데 그거는 그 광고는 그 막힌 거를 뻥 뚫어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네네네. 그거는 효과가 미미하고요. 거의 효과가 없고요. 네네. 사전에 막히기 전에 고시원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 4달에서 한 6개월 정도. 네네네. 그때 간장집에서는 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고, 네. 싱크대 같은 경우 고시원은 한 4달에서 6개월 요 사이에 한 번씩 네. 싱크대 위에다가 다 부어주시고, 네. 그 약품 설명대로 30분이나 1시간 뒤에 있다가 네. 물을 그냥 틀어서 흘려보내면 안 되고요. 네네. 싱크대 볼에 물을 가득 채워서 한 번에 싹 한 번에 내려주세요. 네. 이게 약품을 해서 30분 정도 있다가 네. 싱크대볼에 물을 꾹 그렇죠, 채운 다음에 그렇죠. 왜 한 번에 내려야 돼요? 왜냐면 그 기름이 이제
굳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네. 약품을 부으면 그게 녹아요. 네네. 녹았다가 근데 싱크대 물을 그냥 흘려보내면 녹은 게 흘러가야 되는데 네. 그냥 물만 흘러가고 기름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잘 안 흘러가요. 그리고 다시 굳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품을 부으면 일시적으로 조금 낮아지는 것 같다가 네.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막히는 게 그 원인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확 흘려보내. 수압으로 녹여 있는 유분을 한 번에 싹 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막혔을 때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그렇죠. 미비하고 네. 이걸 한번 뚫고 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좀 관리를 그렇게 해야 하면 된다. 조금 더 이제 오래 고시원 특성상 여러 사람이 사용한 네.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름도 그냥 붓고 짬뽕물 붓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잘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방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화장실에 있는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카락, 가습기 네. 이런 것도 막힘이 되잖아요. 머리카락도 이제 많이 들어간 그 약품은 좀 다른가요? 네, 이건 이제 뚫어뻥 약품 하수구 막힘 뚫어는 약품은 네. 보통 이제 유분 용해제 싱크대용, 그다음에 네. 하수구 머리카락 용해제, 네네. 그다음에 석회질 용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예. 아, 맞는 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보통 머리카락 석회제 용해제 쓰면 머리카락도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네. 그냥 석회질 용해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화장실. 좋습니다. 오늘 이런 약품들을 좀 들으시고 예방하는 것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끝으로 대표님이 이제 저는 대표님의 실력을 알아요. 왜냐면 네. 제 거를 인수한 고시원을 이제 1년에 한 3번, 4번은 고정으로 오셔서 저는 이제 그걸 처리하게끔 부탁을 드렸고 어떻게 못 뚫는 게 없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처음 뵀거든요. 네. 영상으로 처음 뵈시겠지만 어디 현장 가서 이게 못 들어본 적도 있나요? 못 들어본 적은 없죠. 근데 없어요. 배관이 깨지거나 이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뚫을 수 없는 경우, 돌이 막혀 있거나, 아, 돌이 막혀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어차피 어떤 장비로도 누가 와도 못 뚫는 거는 못 뚫을 수는 있는데, 돌이 막혀 있는 건 어떤 경우? 가정집이에요? 배관이 깨졌거나, 배관이 깨졌거나. 예, 아니면 뭐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시멘트가 들어갔거나, 예, 그건 많이 못 그러면 들어요. 못 뚫죠. 돌을 못 뚫지, 돌이 뚫기 전에 배관이 오히려 더 깨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럼 이제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 대신 이제 다른 분들이 오면 그냥 안 뚫는다고 억지로 뚫으려고 막 힘으로 장비를 해요. 넣는 거죠. 그래서 원인도 모르고. 근데 저는 만약에 못 뚫는 건 정상적으로 막힌 거는 못 뚫는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없었고요. 네네. 그 대신 제가 못 뚫는 경우는 그런 경우 돌이 있는 경우나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배관이 깨진 경우. 그 대신 다른 분들은 그냥 못 뚫고 그냥 가요. 안 네. 뚫린다고. 그 대신 저는 그 원인은 찾죠. 아, 원인은 예, 찾으시고. 제가 못 들은 경우는 뭐 때문에 못 듣고 어디서 어떻게 막혔다 그 원인하고 위치까지 다 찾아드려요. 특수한 경우에 이제 진단까지는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공사가 잘못된 거니까 공사를 새로 해서 다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원인을 알려고 사실 업체를 그렇죠. 불러서 네. 전문가 도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배관 이런 것들을 하다가 가는 방법 빨아들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혹시 있나요? 이제 이 건물 내부 방에서 내부나 뭐 싱크대 이런 데에서는 그 갈아내고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네. 아까 이제 외부에 가면은 네. 그 집수정 모이는 데 네, 있잖아요. 네, 네. 외부 하수구 네. 그런 곳에는 또 배관이 커요. 배관도 크고 냄새도 네. 나고 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고압 세척 작업으로 고압 세척 작업으로 갈아내는 게 아니라 고압 세척 고압 호스를 넣어서 물로 안에 있는 찌꺼기를 싹 청소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고시원을 이제 제가 5년째 하거든요. 5년째 하는데 이게 한번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막혀 있고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것도 그런데 물이라는 게 이제 스로브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데 물이 흐르면 상관없는데 그 물이 고여 있으면 그 천장을 보면 크랙이 있어요. 그 크랙 가 있는 물방울 떨어지면 이제 네. 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뻥 뚫려 있어서 물이 쭉 흐르면 누수 문제가 없는데 네. 그 문제까지도 사실은 같이 생각해서 배관 청소를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보신 분 중에는 이제 현업 원장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하수가 잘 뚫어봤는데 시원하게 안 뚫리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 그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카카오톡 제 채널 톡을 남겨둘 테니까 거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